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 그 붉은 액체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마치 한 편의 추리소설처럼 자연이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을 파헤친 한 화학 탐정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흥미진진한 수사 파일을 함께 열어볼까요? 피는 아주 특별한 액체다. 어떠세요? 뭔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이건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남긴 말인데요. 나중에 1930년 노벨상 연설에서도 인용될 정도로 피를 향한 인류의 오랜 경외심, 그리고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정말 오랫동안 피에 매료되어 왔어요. 생명의 상징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붉은 액체가 품고 있는 진짜 비밀, 그 화학적인 비밀은 수세기 동안 굳게 닫힌 문과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과학계에 가장 오래되고 풀기 힘든 퍼즐 중 하나였던 거죠. 자, 그 미스터리 한가운데 바로 해민이라는 분자가 있습니다. 피가 붉은 이유가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에요. 철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인데 과학자들도 해민 안에 철이 들어있다는 것까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진짜 문제는 그 철 원자가 다른 원자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그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민의 구조를 알아낸다는 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도전이었어요. 그냥 퍼즐 맞추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상상해보세요. 70개가 넘는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인데 상자 겉면에 완성된 그림이 없는 거예요. 막막하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70개 이상. 이게 바로 해민 분자 하나를 이루는 원자의 개수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철, 염소 이런 원자들이 무려 70개 넘게 막 뒤엉켜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정말 복잡하죠. 그러니까요. 완성된 그림도 없는 이 분자 퍼즐을 대체 어떻게 맞출 수 있었을까요? 이 까다로운 사건을 해결하려면 정말 비범한 능력을 가진 화학 탐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탐정이 나타납니다. 바로 독일의 화학자 한스 피셔. 이 사람이 바로 피의 암호를 반드시 풀겠다고 결심한 집념의 과학자였죠. 피셔의 접근법은 정말 대담하고 기발했어요. 보통 퍼즐을 맞출 때 조각을 하나씩 붙이잖아요. 그런데 피셔는 정반대였어요. 이 거대한 퍼즐을 한 번에 맞추려고 덤비지 않고 오히려 이걸 아주 잘게, 가장 작은 조각들로 완전히 부숴버리는 전략을 쓴 겁니다. 역발상이죠. 자, 그의 수사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단계, 해민에서 핵심인 철을 쏙 빼내서 포르피린이라는 좀 더 간단한 물질로 만들어요. 두 번째, 이 포르피린마저도 더 잘게 쪼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품을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피롤이라는 아주 단순한 고리 모양의 구조가 나왔어요. 피셔는 이걸 기본 벽돌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기본 벽돌들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알아낸 다음 하나씩 차곡차곡 조립해서 마침내 해민 전체의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낸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괜히 노벨상 위원회가 피셔의 연구를 딱 한마디로 거대한 노동이라고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는지 딱 느껴지시죠? 그리고 1929년 피셔는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해민의 구조를 그냥 알아낸 걸 넘어서 실험실에서 맨 처음부터,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해민을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이 퍼즐을 완벽하게 풀었다고 세상에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자, 그럼 이제 사건 해결 끝! 이럴 줄 아셨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피의 비밀을 풀었더니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겁니다. 자연이 준비해둔 그야말로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피셔와 다른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하다 보니까 이 피의 핵심 설계도인 포르피린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물의 쓸개즙, 새의 알록달록한 깃털, 심지어 달걀 껍데기에 있는 거뭇한 반점, 그리고 아주 작은 효모 속에서도 바로 그 구조가 똑같이 나타난 거죠. 신기하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는 모든 나뭇잎의 푸른색, 엽록소에서 발견됐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의 붉은 색소랑 나뭇잎의 초록 색소. 완전히 다른 거 아닌가요? 그쵸. 역할도 완전히 달라요. 붉은 해미는 우리 동물들의 몸에 산소를 배달해주면서 생명을 유지시키고, 초록 엽록소는 식물이 햇빛을 밥으로 먹게 해주는 광합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동물의 생명 엔진, 다른 하나는 식물의 생명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생명을 이렇게나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이 두 핵심 물질이 놀랍게도 똑같은 기본 설계도, 바로 그 포르피린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노벨상위원회가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자연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만들면서도 놀라울 만큼 경제적이어서 정확히 똑같은 건축 재료를 사용했다. 와, 정말 아름다운 절약, 아름다운 효율성 아닌가요? 결국 이 발견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동물과 식물이 겉보기엔 달라 보여도 그 근본에는 아주 깊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명의 핵심 설계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명은 곧 색소다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해민이는 산소를 운반해서 동물의 생명을 책임지고, 엽록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식물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알고 보면 거의 사촌지간인 이 두 색소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숨쉬기와 자라기 일하는 가장 근본적인 두 개의 엔진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벨위원회가 이런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는 거의 생명이 곧 색소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는 이 붉은 피와 창밖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저 푸른 나뭇잎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두 화학적으로 같은 조상을 둔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공동체인 셈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 세상을 하나로 묶어주는 또 다른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